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잘못 생각하는 게 마케팅이 이쪽이 앞으로 점점 커진다는 걸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 같아요. 별표. 우리가 다른 기업한테 어떻게 보이고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우리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나중에 우리 회사가 이게 사채 회사냐 아니면 진짜 우리가 포인트로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회사냐는 우리가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냐가 진짜 중요하거든. 그렇잖아. 이 새끼가 사기꾼인지 뭔지를 알려면 사람들이 제일 처음 볼 때 뭘 보냐면 얘 얼굴을 보는 게 아니고 얘가 어떻게 살았나 그거부터 봐. 그래서 그 레피테이션이 부족한 사람들은 항상 그거 하거든. 옆에 어떤 사람들을 놓고 하거든. 그러니까 저 깡패 사장은 맨날 그래서 PDI라는 그 건축 설계사를 그래서 놓은 거야. 돈도 많이 들지만. 그럼 자기는 깡패 짓 많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그래서 우리 스토리나 뭐나 이런 것들이 나중에 우리한테 그래서 큰 선물을 줄 것 같아. 이미지 좋잖아. 진짜 나쁜 마음, 우리 이거 하는데 뭐 우리가 무슨 이상한 마음으로 하는 것도 아니잖아. 질문 딴 거 있어? 돌아가면서 해야지. 누구야? 질문이 있는데요. 네. 저까지 눌러야 되잖아. 질문이 마케팅 책 같은 거 많이 몇 권 읽어봤는데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면 광고가 아니고 홍보를 먼저 하라고 그랬는데 좀 그 부분에 대해서 헷갈리거든요. 여기 안에서 어떤 게 홍보가 될 거고 TV 광고나 이런 것들은 광고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이 어떤 요소들은 광고가 되고 어떤 요소들은 홍보가 되고. 그러니까 홍보는 이거죠. 내가 진짜 어떤 사람한테 무슨 가치 있는 걸 줄 수 있는 거예요. 여기 가면 뭐 좋은 게 있더라. 예를 들어서 우리 스터디 같은 경우는 우리 스터디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말하면 이건 광고기보다 홍보죠. 왜냐, 이걸 통해서 특별히 우리에게 갖는 이익보다 다른 사람에 갖는 이익이 월등하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 스터디 블로그도 예를 들어서 광고기보다는 홍보에 가까울 거고, 여기 스터디에 참여하라는 것도 광고보다는 홍보에 가깝겠죠. 이런 식으로 광고와 홍보의 미묘한 차이는 이거에 대해서 가치에 대한 주안점을 어디로 두냐에 따라 달려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치 모델이나 비전이나 목표를 얼마나 잘 제시하냐에 따라서 어떤 때는 우리가 돈을 주고 광고를 해야 되는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그만한 면을 홍보로 보여줄 수가 있다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터디 블로그를 우리가 강의를 앞으로 해서 먹고 살려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하면서 네이버에서 그만하게 광고를 만약에 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돈 무지하게 들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의 차이는 미묘한데 일반 사람들이 보거나 누가 보기에도 이거는 정말 저게 필요하다. 그런 것들이 홍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겠죠. 홍보가 되면서 얘는 무슨 일을 한다고 하면서 홍보와 광고가 같이 껴서 가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훌륭한 일을 막 하잖아요. 이 훌륭한 일을 하면서 나중에 우리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이 광고가 들어가 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겠죠? 제가 만약에 그 강의를 해요. 나가서 이제 강의를 하다가 우리 사이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럼 이게 광고예요?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돈을 듣고 듣는 거잖아요. 왜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정보를 알려주는 거에서 우리 사이트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잘하려면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올바르게 살고 훌륭하게 살고 밖에서 잘하는 기업들이 성공을 하는 이유는 광고 비용을 아끼고 홍보 비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 그 아이디어 있잖아요. 크로스 미디어나 미디어 스킬링 시나리오나 이런 것들은 홍보를 위한 것들인 거예요? 광고를? 일단은 그건 광고를 위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에 대한 컨셉은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상대방한테 알리는 건데 어떻게 효과적으로 알릴까? 그렇죠? 이건 광고에 관해서 얘기를 한 거죠. 광고랑 홍보랑 비슷한데 그걸 뭐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홍보는 뭐냐면 그 기사화해서 다른 사람들이 원해가지고 기사를 써주는 걸 그냥 홍보라고 할게요. 이 홍보라는 뜻의 광고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 홍보를 그런 식으로 정의를 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복수의 컨택 포인트를 만들어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이제 시장 진입할 때 있어서 어떤 그 복수의 컨택 포인트를 활용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죠. 첫 번째 복수의 컨택 포인트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하나 있는 게
우리 블로그에 책 올라와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 클릭하면 우리 포인트가 쌓인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복수의 컨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고, 아주 별로 우리에게 크게 도움이 되진 않겠지만, 두 번째는 그게 있겠죠. 우리가 길에서 만약에 은혜 씨랑 뭐 정선 씨가 나가서 우리 홍보를 하는 거예요. 홍보를 하면서 이 사이트에 들어오면 어떤 혜택을 주겠다 해서 이 사람이 이 사이트에 들어와서 뭔가 혜택을 받고 이 서비스에 대해서 정말 재밌게 잘 쓰고 여기 혜택을 많이 받는다면 복수 컨택 포인트가 된 거죠. 옛날엔 말하고 끝났지만 이제는 이 사람이 여기를 어떻게 들어와서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 무조건 들어가세요가 아니고 여기를 들어가면 뭐가 재밌는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들을 계획을 세우는 거죠. 옛날 같은 들어가세요지만은 지금은 여기에 뭐가 있어요, 여기에 뭐가 있는데 여기 들어가면 뭐가 재미난 일이 있을 거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주겠죠. 호기심이 나게. 그런 식으로 간다면 복수의 컨택 포인트인 거고, 우리 사이트 어때요? 이런 거 만들었는데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있었던 것들이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백지장 한 장 차이인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시나리오를 잘 만드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것들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시나리오 아이디어를 내실 때 저희 사이트 같은 경우에 초기에 그 기업 이미지를 위한 그런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지, 아니면은 제품 설명에 대한 아이디어를 먼저 내야 되는지, 그건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지금 이 상황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에 대해서 첫 번째는 봐야 돼요. 회사를 할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이트나 뭘 만들어져 있지 않고 우리가 지금 특허를 만들고 먼저 회사의 서비스를 준비하기 전 단계에서라면은 어떻게 우리가 회사를 만들고 어떤 회사를 만들고 이 회사가 다른 사람한테 보여줄 때 어떤 모습이고 어떤 비전으로 가지고 회사를 꾸릴까, 이쪽에 포커스를 맞춰야겠죠. 왜 이쪽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게 만들어지고 시작하기 직전이면 어디로 갈까요? 자동적으로 이쪽 포커스가 맞춰지겠죠. 하지만 그 전에 이게 다져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 다져놓은 걸 통해서 이게 나갈 거라고. 이 색깔이 묻어가지고. 그래서 1번이고 2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회사가 이런 과정, 서로 뜻을 모으고 비전이나 꿈이나 이런 단단해지는 과정들 있잖아요. 서로의 개성들이 존중받고, 그러니까 거의 사업을 하면 한 번씩 크게 다투어보라고 하거든요. 그래야 성격을 아니까. 한 번 큰 갈등이 구성원들끼리 있는 게 가장 좋은 회사래요. 그 전에 한 번 있어 봤던 게. 왜냐면 나중에 바쁘고 힘들고 회사가 지금 한창 잘 나가고 있을 때 그럼 큰일 나는 거니까. 그 전에 다 겪어보고 또 서로 마음을 이해하고 서로 그런 마음들이 그 전에 다 갖춰진 다음에 그 과정을 겪고 난 다음에 서비스를 시작을 하면 훨씬 좋겠죠. 너무나 상식적인 일인데 사람이 돈을 너무 많이 빨리 벌려고 하거나 마음이 너무 급한 나머지 이걸 안 하고 이쪽으로 가니까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영 못하는 사람들이 항상 그래요. 바로 시작하는 거. 이게 바로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질문 또. 네. 질문 없으면 내가 질문해.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세관 안에서 그거를 소비자한테 전달을 해야지 타깃 소비자가 그걸 행동하는 거고, 세계관 밖에서 의미를 전달하는 거는 타깃 소비자가 아예 없는 걸로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요. 거기에 더 자세히 얘기해. 예, 그 세계관이라는 게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홍태라는 사람은 절대 나는 돈 같은 건 안 빌리고, 나는 우리 아버지가 돈 빌려가지고 망해가지고 나는 절대 100원도 안 빌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난 내가 있는 돈만 쓰겠다. 절대 100원도 안 빌리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럼 이런 사람들한테 당신 돈을 빌려야 합니다. 돈을 빌려야만이 더 부드럽게 쓸 수 있고 이게 더 부자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이 사람 한 명을 설득시키는 거구나. 차라리 돈을 빌리면서 부드럽게 사회생활하면서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얘기하는 게 더 빠르겠죠. 이게 바로 타깃 소비자를 찾아서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계관을 굳이 설득시킬 필요는 없겠죠. 그 시간에 딴 사람 찾으면 되니까. 성훈이는 내가 질문할래, 네가 질문할까?